자, RPM 수투 부분에 제일 마지막 단원인 정적분의 활용 파트로 이제 요 단원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연습을 많이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자,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너네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를 좀 구해볼 수 있니? 라는 게 최대 목표야.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거나 아니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의 정적분 값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할 거예요. 자, 우선 정적분과 넓이를 볼게요. 정적분과 넓이는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축 위에 있어. fx가 x축 위에 있는 요런 함수야. 얘가 x축이 되겠고 얘가 fx라고 한다면 x축 위에서 있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고 싶어요 하면 요 부분에 그냥 생짜 넓이가 되는 거야. 넓이. 그런데 fx가 x축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그림처럼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처럼 x축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절대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수투 과정에서 이제 가형이나 나형, 문과나 이과나 다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서 이과들은 얘를 정적분과 급수 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더 정확하게 배울 거예요. 사실 그게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는 요 파트에서는 이거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x축 위에 있는 거는 양수니까 그냥 넓이로 보고요. 자,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넓이로 생각하자라고 해서 정적분은 선생님이 저번에 어떻게 설명했었지? 부호가 있는 넓이에요. 부호가 있는 넓이야. 사실 넓이는 항상 양수인데 말도 안 되잖아.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게. 왜 부호가 있냐면 정적분에서만 해당되는 거고요. x축 아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함수가 적분 구간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래요. 그럼 얘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a부터 b까지 fx를 얘를 fx라고 합시다. fx를 적분하면 돼요 라고 하면은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x축 위에는 적분값이 양수겠고요. x축 아래는 적분값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세로의 길이가 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다 더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문이과 공통은 아니라서 설명을 생략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x축 아래 파트는 적분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저 x축 아래 부분은 어떻게 절대값을 씌워서 식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and 얘는 그럼 x축과의 넓이를 구했고요. 두 번째.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린 거 되게 싫어하죠.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자, 눈에 한눈에 팍 보이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예로 든 파트는 지금 gx가 자, 여기 윗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x가 fx가 윗부분이고요. gx는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면 돼요. 그리고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라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함수는 어떤 게요? 그렇죠. f가 되겠죠. f에서 g를 빼요. 그래서 사실은 식을 쓰자면 절대값을 취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만나는 교점을 먼저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된 애가 fx 그리고 gx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차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 그럼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적분 구간까지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적분 구간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나요? 그치, 얘를 gx라고 한다면 fx와 gx가 언제 만나요? 교점이 바로 각각의 경계의 끝값이 되겠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교점이 A, B, C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넓이야. 그냥 정적분값 아니고요. 둘러싸여 있는 넓이라면 A부터 B까지는 누가?
F가 위에 있으니까 F에서 G를 뺀 거를 적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요, G에서 F를 뺀 거를 구하시면 돼요. 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럴 때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A와 B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좀 간단한 값을 자, fx랑 gx에 대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고 1이야. 그럼 뭐 0 같은 거 대입해서 누가 크니? 그것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fx가 위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fx가 아래쪽에 있죠. 그럼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fx 모양이 이렇게 됐어. 얘가 fx 모양인데 gx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서 접하는 꼬라지가 됐어. 그러면 A부터 B, C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 자, 여기를 G라고 한다면 그럼 식을 어떻게 써요? A부터 B까지는요. 누가 G에서요. fx를 빼는 거였어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뒤에 건 바뀌어야 되겠구나. 당연하지 않단 얘기야. B부터 C까지도 마찬가지로 G에서 F를 빼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그냥 한꺼번에 A부터 B까지 쓰면 되겠죠. A부터 B까지 썩 다 적분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봤고요. 자, 선생님이 공식으로 2차 함수랑 3차 함수에서 자, 공식으로 넓이 구하는 거 두 가지 알려줬던 것 같아.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떤 공식이었는지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가 f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근도 있어야 되니까 x-알파와 x-베타를 근으로, 즉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래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A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썼지? 기억하나요? 식으로 쓰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이건 공식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6분의 였어. 기억하시죠? 최고 차이 계수 A, 넓이니까 A에 대한 절대값 요것만 쓰시고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어떻게 대제곱하세요. 이거는 실제로 적분을 때려주면은 자,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공식은 오피셜이 아니라서 자, 이거 첫 번째 공식이 얘를 첫 번째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공식은 굉장히 많은 책에 소개가 되어 있던 공식이고요. 두 번째 공식은 자, fx 3차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a고요. 접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베타에서 만나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고요, 베타고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를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알파, 베타. 자, 그럼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도 나옵니다. 여기의 넓이는 식을 쓰자면 뭐겠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즉 f x-알파의 제곱 x-베타를 적분하세요 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열심히 적분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절대값 a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실제로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되니까 여기 접하고 만나고 3차까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자, 속도와 거리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어. 어디 앞에서? 그렇지. 미분에서도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추가로 어쨌든 미분했어.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함수를 알아보는 게 누구였어? 적분이었어.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가 미분에서 배운 건 뭐였어요? 그쵸?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치면 다시 뭐가 되겠더라? 가속도가 되겠더라까지 미분 단원에서 배웠던 거야. 그럼 다시 가속도를 적분치거나 속도를 적분치면 뭐가 됐더라? 반대로 위치와 속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 속도는 이제 velocity 약자에서 V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V, 속도는요, 어디에 관련돼 있냐면
위치에 관련돼서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과 세트. 그러면 속도랑 되게 비슷한 말이 뭐냐면 속력이었어. 속력은 누구랑 관계 있을까? 속도가 위치의 변화량과 관계 있으면 속력은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여기 써 있는 거 어떻게 써 있는지 왼쪽을 볼게요. 자, 왼쪽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속도가 VT이고, 속도, 벨러시티의 약자를 쓴다고 그랬죠? 자, 위치를 P라고 했을 때, P점의, 시각 T에서의 P점의 위치는 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X0가 있습니다. X0를 왜 둬야 되냐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초기 위치예요. 초기 위치. 제일 처음에 나 어디서부터 출발했니?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0,0 즉 원점에서 출발했어요 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원점이 아니라 또 다른 점에서도 출발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초기 위치를 더할 거예요. 뭐랑? 얘가 뭐라고 써야 돼요? 그치,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속도를 적분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예를 들어서 움직인 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즉, 내가, 계속 앞으로만 갔다면, 그냥 속도 자체를, 적분쳐주면 되겠지만, 앞으로 갔다가, 자, 여기 초기 위치인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사실 이게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요만큼 갔대. 그럼 사실 위치의 변화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기 위치가 여기서부터 마지막 위치가 여기니까 요만큼의 위치의 변화량이지만 얘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뒤로 간 것까지 다 플러스를 해서 자 뒤로 간 것까지 플러스를 해서 거리를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절대값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력이라는 말로 씁니다. 왜? 속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움직인 거리에 관련이 있어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절대값을 붙여주면 여기 운동방의 바뀐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뒤로 가는 방향까지의 움직인 거리도 싹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더 많은 공부를 해봅시다. 자, 유형 1번 볼게요. 자, 839번 대표 문제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와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둘러싸이는 넓이래요.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얘는 지금 0과 6에서 만나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놈의 넓이를 구해주냐? 그건 아니야. 이걸 넓이를 구했으면 우리가 6분의 했던 공식 있죠? 그걸로 가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0에서 6까지 6을 이렇게 근으로 갖는 이런 건데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부터?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거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자, fx가 위쪽에 있는 거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x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려서 넓이를 구해요 라는 의미로 자,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붙여주면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자, 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적분하는 거는 우리가 자, 너네들이 더 잘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40번. 얘는 X축 및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에요. 적분값이 아니라. 그럼 얘를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자, 인수분해 예쁘게 해볼까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짜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과 3. 요 정도까지만 해주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과 2가 여기 있는데 1과 2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어차피 양수니까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자, 적분하시면 될 거예요. 적분할 수 있죠? 자,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841번 보겠습니다. 자, 곡선 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래요. 자, 또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다. x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미분치자 여기에 이렇게 되면 되니까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3차니까 그래프가 모양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뭐뭐 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2도 있고요. 여기 0도 있고요. 1도 있습니다. 뭐 비율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됐네요. 자, 그럼 이걸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아까 이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했을 때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a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되게 모양 비슷할 것 같은데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얘랑 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자, 같아 보이는 것 뿐이지 3차랑 2차수의 공률은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실제로 식을 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fx. 원래 fx 대신에 누구 쓸까요? 자, 저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를 적분하시면 되고요. 0부터 1까지는 그냥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x축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적분하면 넓이가 다 구해질 겁니다. 조심해서 계산하세요. 자, 842번 보겠습니다. 자, 곡선과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근데 얘 곡선이 인수분해가 되네.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산해볼까? 어떻게? 최고 차이 계수가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0과 a 요이에요. 오, 그래, 이 부분을 구하네. 그럼 구지식으로 쓰자면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를 적분하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얘가 우리 아까 했던 공식으로 하자면 6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6분의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얼마? a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야. a부터 0까지 요 길이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세제곱이 얼마냐면 3분의 32가 되네요. 라는 거죠. 즉 a 세제곱이요. 3분의 32 곱하기 6이 돼서 6이 12. 그래서 a 세제곱은 얼마가 돼요? 64가 돼요. 그죠? 그럼 뭐의 세제곱이 64가 됐니? 4죠, 4. 4의 세제곱이 6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843번. 자, y는 kx 세제곱이랑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이렇게 x축, y축 있을 때 3차 k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얘와 x축 및 그리고 자 x는 마이너스 1과 여기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과 2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가 요 넓이가 17이라고 했어요. 17. 자, 잘 보이시나요? 17이라고 합니다. 17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fx를 써주시고요. 0부터 2까지는 그냥 써야 되겠죠? kx 세제곱 dx가 17이에요 라고 하면 k에 대한 식이 나와서 양수 k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해보세요. 자, 얘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정적분 앞에 단원에서 보면요. 1부터 x까지 이렇게 x가 나와 있고 적분이 나와 있어.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 뭘 하라고 그랬어? 두 가지 뭘 하라고 그랬어?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x에다가 밑하고 똑같은 1을 대입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미분을 쳐보세요. 라는 거였어요. 미분. 자,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식을 미분 치면 뭐가 되겠더라? 그쵸? 자, t 대신에 x가 퐁당 들어가면 됩니다. 자, fx는, 자, 미분을 칠게요. 2x 제곱이 될 거고, 얘도 미분 치면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자, 6분의 1은 0이 되겠고. 이게 지금 fx란 얘기야. 자, fx가 x축을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래요. 자, 얘는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2가 되겠죠. 0과 2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x랑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에서 요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줘?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얼마?
제곱차의 개수는 요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에서 0을 뺀, 자, 2분의 1의 세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어때? 괜찮죠? fx를 구했으니까 fx와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고 저 꼼꼼하게 좀 하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합시다.